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까지가 저희가 이제 공개 강좌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자평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거를, 수업을 시작하면은 질문 못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2부예요. 자평에. 1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은 다 배우고 2부는 격국용신을 배워요. 그러니까 역학에 관한 모든 이론은 1부에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부 공부 안 하시고 2부로 들어오시는 분은 1부를 이거를 이제 그 USB를 사셔서 그거를 공부를 병행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저희가 일부 수업할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구입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한 번만. 예, 한 번 샀다 그래서 매년 또 오시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동영상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에 비하면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도 받고 또 와서 직강도 듣고 또 메일로도 수업한 내용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2중 3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부 수업하신 분들이 다시 2부 신청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2부를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2부 신청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1부를 신청을 하셔서 보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일반 이론은 안다. 예, 그런 경우는 2부부터 그냥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수업을 보게 되면은 격국용신부터 3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부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부는 조금 1부보다 짧고, 1부가 길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저번에 27장에서 끊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2부를 27장부터 저희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저기 궁성에 대한 배치 요거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서부터 뭐냐면 처자를 논함 이거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처자를 논함에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자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잘못 알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재성이 부인이잖아요. 관성이 남편이고. 그러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부인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하면 부인이 나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제가 좋으면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 저기서 의문이 뭐냐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돈도 있을 거야. 그죠? 부인도 괜찮을 거야. 그죠? 응? 그럼 부인하고 사이도 좋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예.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 돈복은 있는데 부인복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복은 많은데 단명하는 사람 있고요. 그죠? 남편복은 없는데 굉장히 사이 좋은 사람 있고요. 또 남편이 굉장히 출세했는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처자를 논하면서 논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보통은 보면은 궁성론이 뭐냐면 그 궁성에 무엇이 좋은 게 있냐가 결국은 나한테 거기에 있는 사람 복이에요. 배웠죠? 조금 전에. 그죠? 예. 이게 대답이 없어. 그래도 또 그래야 되니까. 아니, 배워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연월일시 궁성은 이게 연월일시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인데, 여태까지 역학 공부에서 가장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름 가지고 봐요, 사주를. 예. 상관?
좋아요, 나빠요? 응? 나쁘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그죠? 평감? 나쁘다고 해요. 겁제? 나쁘다고 해요. 예, 정감? 좋다고 해요. 그죠? 아니다 이거죠. 용어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 용어가 좋으냐 나쁘냐는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기 때문에 궁성에 글자가 상관이 있어도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 거예요. 예.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죠. 그죠? 남한테 잘하면 뭐해? 남한테 잘한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가? 남의 편. 그죠, 남편. 남한테 잘하는 사람 남편이에요. 예. 그렇듯이 이 사주라는 거는 그 궁성론에서 그 궁성에 나한테 좋은 게 있느냐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처자를 논하면 내 여기 자리가 배우자잖아요. 여기는 자식이잖아요. 이 자리에 편인이 있던 상관이 있던 평관이 있던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지상관이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일지상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보통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육친론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상관하면 안 좋은 거로 기억하고 정관하면 좋은 거로 기억하고, 그죠? 그때 뭐냐면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는 이것이 내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 나한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그 부인이 능력이 있건 없건 나한테 좋은 여자예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나한테 좋은 여자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똑같으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가 아주 능력 있어. 잘 나가. 그래갖고 누구 말 맞다나 막 그냥 사회에서 아주 유명 인사야. 근데 남편 알기를 진짜 자기 하인 부리듯이 해요. 부인복이 있는 건가요? 응?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좀 그래. 좀 그래. 부인복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남들은 좋은 부인 만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있고 덕은 없다. 멋있는 말이네 또. 뭐라고 얘기했냐? 복은 있고 덕은 없대. 예,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여자인가? 남편이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여자인가? 좋은 여자, 왜 남편이 여자야? 남자인가? 이게요, 구별이 가장 어려운 게 맨 처음에 기초할 때예요. 무조건 재성이 좋으면 좋은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간단하게 보는 방법 뭐냐면 그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이 남자가 능력이 있나 없나는 그 남자가 힘이 있나 없냐가 능력인 것이고, 그 남자가 나한테 좋은 역할 하느냐 나쁜 역할 하는 거는 궁성론이다 이거예요. 자식이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자식의 별을 보는 남자한테 관성을 보고 여자한테 식상을 보는 것이고, 그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냐 안 하냐는 궁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막 성공을 해도 나한테 불효 자식이 있고, 비록 성공하지 않아도 나한테 효도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게 가장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역학에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거 이건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요런 이제 처자 논하는 거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사주 보기가 좀 쉬워진다.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사주가 내 사주에 부모, 형제, 자식 전부 다 나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라는 걸 딱 보면 어떤 부모다, 또 어떤 자식이 있다, 어떤 배우자다, 이걸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사주 팔자를 볼 때. 근데 문제는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영향력이 있어서 같이 살 때는 그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이 내 사주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 운이 안 좋잖아요. 실제로 그 부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부모 운이 안 좋아,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그 부모한테 나쁜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사주에서 적중률이, 그래서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의 적중률은 높아도 떨어져 있잖아요. 적중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럴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 재산이 내 재산인가? 아닌가? 옛날에는 남편 재산은 남편 거야? 어쨌든 공동재산 아니었나요? 그죠? 인식이 남편하고 나하고 공동재산이니까 그 인식이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남편은 거지인데 여자는 부자일 수 있어요. 남편은 부자인데 여자는 거지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응?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나요? 남편은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부인은 가난한 사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처자를 논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릇 기륭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적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남편 자리가 나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를 적중률이 높죠. 이 말은 뭐예요? 가까이 살수록 적중이 높다예요. 남편이 나쁘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남편 운이 약한 사람은 남편하고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야 좋다는 얘기가, 남편 운이 나쁜데 가까이 있잖아요. 그 나쁜 기운이 남편한테 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적중률이 높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친한테는 같이 살 때 적응률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부모하고 같이 안 살죠. 부모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부모 운을 내 사주에서 보는 거는 적중률이 좀 떨어져요. 그 또 희한하게 뭐냐면, 옛날에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형제, 자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고 동생도 상담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언니한테는 그 말을 안 했는데 동생한테는 올해 엄마가 잘못하면 돌아가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실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번에 우리 동생이 왔을 때 선생님이 엄마가 올해 잘못하면 돌아가신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응? 언니는 떨어져 살고 동생이 가까이 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 임종을 보는 자식이 인연이 있어요. 네. 부모 인연을 보는 자식이 있고요. 인연이 아니라 부모 임종을 보는 자식이 있고 부모 임종을 못 보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 임종을 보는 자식이 효자다. 효녀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 말이 왜 나왔나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부모 임종을 보는 자식이 왜 효녀, 효자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제가 사주도 사주지만 사주 보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역학 공부는 반드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일상 살아가는 거를 접목시키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 임종을 보는 자식이 왜 효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사용률이 높아서. 예. 근데 같이 계속 살다가 마치 외국 간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같이 살다가. 또 지금까지 계속 부모 모르서 가다가 어느 날 집에 놀러 갔는데 부모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효자다 아니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학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역학은 심리로 사주를 보셔야지, 사주에 뭐 운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점술이에요. 그래서 점술도 우리가 봐야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심리를 읽을 수 있으려면은 역학에서 나오는 요런 얘기들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경우에 왜 효자라고 얘기했지? 왜 그럴까요? 응? 한번 심리 분석가 이런 말이 왜 나왔나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왜 효자라고 했을까? 응? 뭐라 했어? 세상하고 인연 끊어질 때
끊어질 때 합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역학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말들이 왜 나왔을까? 추명에서 왜 나왔을까? 이러다 보면은 요 말이 나온 근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는 이제 점점 생명이 없어져 가는 걸 느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켜봐 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갈 때에 위안이 될까.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내 곁에서 지켜주는 그 자식이 마지막 내 눈에 보고 가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 자식만이 마지막 부모의 죽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부모 인연도 어떤 똑같은 자매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부모 인연이 나타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인연법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자식한테 똑같은 자식인데도 부모 돌아가는 인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학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매인데도 제가 어떤 자매한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말을 했고 어떤 자매한테는 돌아가신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매이면 부모님이 똑같아야 되잖아, 돌아가시니? 근데 왜 이 사람한테 그게 안 나타났고 이 사람한테 나타났을까? 이것도 인연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역학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하고 관계도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주라도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역학이 어려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육친에 있어서도 나하고 근접된 사람이 있느냐, 또 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있고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기본 법칙은 이게 연이 조상 자리, 월이 부모 자리잖아요. 그죠? 이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보통 우리가 일반 기본적으로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응?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워밍업을 한다고 했어요. 가볍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얼마 정도 상식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 정도 응용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 연에 상관이 있으면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나요? 응? 조상이 역적이야. 왜? 그렇지, 정관을 깨니까. 그럼 연애 상관은 다 역적 집안이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 상관이 왜 역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때는요, 정관을 깨잖아. 근데 연은 조상이잖아. 조상이 뭔가 정관을 깬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르게 분석하면 정관은 기본 질서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죠. 지금까지 질서를 지켜온 걸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혁명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느냐? 연의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하면 혁명가의 집안이에요. 네. 여태까지 이 집안이 그냥 벼슬아치 않은 집안이었어? 근데 연의 상관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업을 하면서 일으킨 집안인 거예요.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온 거를 이렇게 바꾼 집안인 거예요. 무조건 상관이니까 역적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뭐예요?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좋은 역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혁명가의 집안인 거야. 굉장히 깬 집안인 거야. 근데 상관이 나쁜 작용하잖아요. 정말 역적 집안인 거야. 이완용의 집안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에 있는 상관이 좋은 작용하느냐 나쁜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상관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남자 사주에서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죠?
정제잖아. 그죠? 이 사람 배우자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여기서 가장 처자를 논할 때 이것이 정제가 있어. 제자리에 있어.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으로. 자, 뭐가 다르느냐? 이 여자가 나한테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자가 만약에 내 사주가 힘이 없어. 응? 내 사주가 힘이 없어서 내가 금이 필요한 사람이야. 사주에. 응? 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이냐? 내가 지금 물인데 지금 물이 금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물이 약하다는 말이잖아.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주잖아. 그죠? 내 부인이 화로 앉아 있다고. 어떻게 돼요? 좋다며. 어? 한쪽으로는 수국하나 절제 앉았는데요. 오 병기정에서 정림합으로 자합이 돼서 조금 와, 또 이거는 또 뭐 고차원으로. 자, 그러면 그것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게 정화가 있어서 합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좋다고 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좋다고 보신 거죠? 예. 이게 바로 역학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추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재성은 좋은 거다. 보통 정제는 특히나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정제든 편제든 돈이 나쁠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돈 들어서 나쁜 돈이 어딨어? 그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이 널널이 들어오던, 어쨌든 돈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제운이든 편제운이든 어쨌든 재운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물이 들어와서 좋은 것 다르고, 돈은 들어오지만 내 건강을 해치는 거 다르고, 돈이 들어와서 내가 부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 다르고, 그죠?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한테 정말 좋은 작용하느냐 나쁜 작용하느냐도 운명에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돈만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누구 말 맞다나 돈이 로또 당첨됐어. 근데 로또가 당첨돼서 집안이 완전히 폭삭하는 경우에 그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돼요. 그래서 돈도 좋은 돈이냐 나쁜 돈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요사주가 정임합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천간지합한 거예요. 천간지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역할이냐? 나한테 정화라는 것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고 계속 내 인생에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얘가, 이 화가 지금 나는 물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물 공급을 받는 것이 수도인데 수도인 금인데 이 화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화급금에서 내 물을 잠가 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나한테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죠? 이게 바로 역학을 추리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역학에서 정제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정제에는 화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해서 나쁜 역할을 하는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인수가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재성이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통변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주에서 보는 방법 다르고 통변 또 달라요. 그래서 역학이 재밌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상담에서 통변하는 통변 방법이 또 달라요. 근데 이거를 통변하는 거 다르고 보는 방법 다른 거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같이 통변을 해버리거든요. 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있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제대로 받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추리하는 과정에서 역학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이 사주는 수가 약해요. 근데 배우자 자리에 정제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금이 필요해요. 근데 배우자는 화를 갖고 금을 녹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방해꾼이야. 그런데 우리가 통변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부인이 우리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부모님하고 좀 가까이 못 지니까. 그렇게도 통변돼요. 왜냐면 금이 인성이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 하는 그 마누라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재산 안 줘. 이럴 수 있어. 또 난 보기에는 정제인데 나한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분이 아니었어. 이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정제잖아. 남 보기에는 여자 같은 거야. 남 보기에는 부인이 남편한테 잘하는 여자 같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고 일 잘하는 여자 같은데 실제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남편의 재산을 다 뺏어 먹는 여자인 거예요. 왜냐? 화극금이잖아. 이거 뭐예요? 문서잖아. 이 남자의 문서를 이 여자가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남이 볼 때는 좋은 여자인데 실제로 나한테는 내 재산을 다 까먹는 여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 정제가 앉아 있어. 그러면 좋은 부인 만나네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정제이지만 내 여자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부인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수도꼭지를 잠그는 여자니까 이 금이 뭐냐? 나한테 문서잖아. 문서를 이거를 없애는 여자. 또 이 금이 뭐예요? 부모잖아. 부모하고 사이를 나쁘게 하는 여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변술에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알자면 이 화가 좋은 역할 하는지 나쁜 역할 하는지 내 사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화가 좋은 역할 하는지 나쁜 역할 하는지 모르면 통변술이 안 돼요. 그래서 결코 용신을 모르면 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뭐예요? 용신 안 하고 사주 보잖아. 예. 그때 어떻게 봐요? 정제가 앉아 있으니 좋은 부인이고, 그죠? 정임합을 했으니 돈이 떠나질 않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요 사주에 지금 이렇게 기토가 있어요.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이 사주에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할 때 요런 구조라면 어떤 여자일까요? 저야. 갑자기 저야.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지금처럼. 응? 애를 잘 키워. 그렇게 봐도 돼. 이게 있잖아요. 통변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했죠? 화생토에서? 토가 어디 있죠? 월에 있죠. 그래서 부모한테 잘한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뭐죠? 월자리가? 직장? 사회. 그렇죠. 네. 이것도 또 통변술에서 이게 왜 말이 맞느냐? 이 남자한테 토가 자식이잖아. 그죠? 근데 부인이 뭐예요? 화생토도 하지만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뿌리가 여기 있잖아. 그죠? 부인이 이러한 관성을 키우는 역할을 해서 부인이 이걸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여자잖아. 그때 이게 뭐예요? 관성은 자식이 되니까 부인이 자식을 아주 잘 키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총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자, 여기에 있었다면은 자식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변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월자리는 거 뭐예요? 사회궁이죠. 사회에서 남이 보이는 내 모습이
관성으로서 남한테 드러나는 내가 부인 때문에 나는 출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월자리 있으니까. 부인 덕분에 내가 출세한 사람이 돼서 부인이 왜? 화생토 해주면서 뿌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모일주 요거 하나만 놓고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론이 그래서 허망한 이론이다. 그래서 일주론만 가지고 절대 사주 볼 수 없다. 똑같은 이모인데 만약에 관성이 필요하면은 재생관이 되니까 부인으로 해서 출세하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인성이 필요하면은 재파인수가 되니까 부인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문서가 날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처자궁을 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에서 자평을 하시면서 이론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보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아요. 한 가지를 깨우치면 10가지를 알게 돼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설렁설렁 알잖아요. 항상 모든 게 설렁설렁하게 돼요. 그래서 서자를 논하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 자식이 정관이 앉아 있어요. 자식 자리에. 응? 좋아요, 나빠요? 이제 또 대답이 나오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좋은지 나쁜지는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그죠? 정관이 앉아 있으니 나한테 내가 명예인데 말년궁에 이것은 나의 명예니까 마치 내 자식 자리에 나의 명예를 살려줄 자식이 있다는 말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 사주가 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또 구조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내 사주에서 자식은 오화의 뿌리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힘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사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죠? 자식이 가뜩이나 불바다 속에서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 자식은 여기다가 기토로 흙탕물을 가지고 나를 덮어버려. 자식 때문에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사주가 돼. 내가 자식하고 돈으로 키웠더니 돈 가지고 얘를 키워놨더니 그 돈으로 큰 자식은 화생토한 이 자식은 내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자식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물이 너무 많아. 그죠?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를 내 기토가 그래도 따뜻한 이러한 열기를 가지고 이 물을 공급해서 마치 나무를 키우는 형태가 되니까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나는 말년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주를 할 때 육신 가지고 절대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제라도 좋은 역할을 하는 정제가 있고 상관이라도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갖고 판단하셔야 돼서 이제 저희가 자평을 하거나 모든 공부할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정제가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의 대답은 몰라요. 정답입니다. 역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 사주에 있는 내 모습을 거꾸로 역지사지 하면은 그 상대방의 모습도 드러나고 내 모습도 드러나고 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글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글자라도 내 사주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평을 할 때는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추하는가 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